네, 환율은 몇 차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올라도 문제입니다. 불안감이 커지고요. 예, 너무 떨어져서 원화가 강세가 돼도 여러 가지 수출이라든지 우리 이 산업 구조상은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적정 체중이 중요하다. 예, 과체중이 되면 물론 문제고 너무 저체중이 돼도 문제고. 환율 관련해서 오늘 김주영 동양증권 투자전략팀장님 그리고 오연석 삼성증권 채권분석팀 연구위원님 두 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김주영 팀장님 먼저 사실 뭐 외부적인 요인이 큽니다만 우리 환율이 너무나 빠르게 강세로 환율 하락 속도가 좀 가파릅니다. 이렇게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환율이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최근의 모습은 사실상 이제 펀더멘탈한 변수들보다는 유동성 효과가 좀 크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 이제 유동성 효과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양적 완화 조치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ECB,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미 페드, 그러니까 연준도 그렇고 주요 양적 완화 조치들을 내놓으면서 일단 달러 공급이 좀 많아졌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수급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자금들이 사실상은 그동안의 시장에서 갖고 있었던 소위 말하는 이제 위험 자산은 좀 기피하고 또 안전 자산은 선호하는 쪽에 투자 심리가 있었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면서 결국 금융시장의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섞이면서 다소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쪽으로 지금 시장의 어떤 유동성 흐름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는 미국의 어떤 달러보다는 다른 이머징 마켓의 어떤 통화들이 좀 더 가치가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것은 원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통화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수출이 잘 돼가지고요. 달러가 막 넘쳐나서 원화가 강세로 간다면 그나마 이유가 됩니다만 지금은 뭐 외국에서 뭐 돈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 나라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돈을 막 찍어내니까 사실 통화가 풀려서 우리 원화가 강세로 가는 게 좀 문제인 겁니다. 오연석 위원님, 우리가 펀더멘탈을 감안했을 때 지금 우리 환율 수준이 적정한 것인지 또 우리가 연초에 예상했던 수준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예, 우리나라 환율에 대한 기준은요, 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떤 특정 그 투자기관에 그 주관이 반영이 된 어떤 그 전망치보다는 아무래도 좀 중립적으로 우리나라 그 환율을 제시하고 있는 국제기구에서 그 추정하고 있는 환율이 상당히 좀 중요하겠는데요. 네. 특히 이제 BIS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질 실효 환율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는 2005년 대비 아직도 한 20% 정도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거래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는 한국의 그 원화는 펀더멘탈 대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인식을 상당히 좀 광범위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저희가 이제 추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그 원화에 대한 밸류에이션 그 지표가 있는데요. 네. 이 지표로 살펴보자면 우리나라는 이미 그 펀더멘탈 리스크로 보자면 그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상당히 좀 완화가 됐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그 환율이라는 것은 1,000원대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우리 펀더멘탈 대비 원화가 한 100원 이상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펀더멘탈로 보면 실질로 그렇습니다. 우리 오 위원님은 이제 그 실질 실효 환율로 얘기를 해주셨고 아침에 우리가 햄버거 얘기했죠. 네, 이코노미스트 얘기하는 뭐 빅맥 지수를 보더라도 20% 정도 저평가돼 있다. 그 말은 지금보다 환율이 더 떨어져야 된다. 원화가 더 강세로 가는 것이 적정하다. 뭐 이런 건데 다만 이건 약간 좀 이론적이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 팀장님 의견은 우리가 경제활동이라든지요, 좀 균형 환율이라고, 균형 환율, 적정 환율이 참 어려운데,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합니까? 지금 상황상.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균형 환율, 적정 환율. 네. 아마도 그 대내외 교역에서 소위 말하는 일정한 국가가 대규모 흑자를 내거나 또 적자를 내지 않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수준을 일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가 하나 이제 잣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한 나라의 이것이 기초적인 체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잠재 GDP 성장률도 하나의 좀 잣대가 될 수가 있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빅맥 지수처럼 양국 간의 어떤 물가 지수로도 잣대를 대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이제 경상수지가 저희가 여전히 이제 흑자 국가입니다. 예전보다는 규모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흑자가 나고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 쪽에 유리한 환율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균형 환율이라고 한다면 좀 더 절상이 되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잠재 GDP 성장률 측면에서 보더라도 예전에 저희가 이제 4% 정도 보다가 참 3.5 정도 낮아지긴 했지만 다른 선진국들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체력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워낙 강세윤이 되고요. 또 마지막에 빅맥 지수를 보더라도 한 20% 정도 어떤 그 싸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들을 여러 가지 느낄 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원화가 강세로 가는 장기적인 방향에 대한 큰 변함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발표된 이제 다른 연구기관의 어떤 전망치를 좀 보면 지금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적정 환율, 균형 환율은 한 1,030에서 한 1,080원 정도 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 1,000원 수준은 이제 좀 더 장기적인 방향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030에서 1,080원 정도가 우리나라의 균형 환율 수준 정도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 보십니다. 네. 기조적으로는 이제 강세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다만 요즘 이제 하락 속도가 좀 빠르다는 거죠. 예, 이슈 진단 최근에 우리 외환시장 움직임, 환율과 증시 영향, 동양증권 김주영 팀장, 삼성증권 오현석 연구위원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증시 영향 또 관련된 종목 얘기도 뒤이어서 하겠습니다. 오현석 위원님, 일단은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있어서 원 강세, 환율 하락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네. 외국인들은 어떤 목적으로 국내 채권 주식을 사는 건가요? 예, 해외 채권 투자자는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어떤 그 채권에 대한 그 수익보다는 그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시키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그 수요입니다. 네. 이런 수요들은 이미 동남아시아, 카자흐스탄 최근에 많이 알려져 있듯이 스위스라든지 뭐 노르웨이 국부 펀드들이 계속 이제 우리나라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이런 수요가 계속 충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그 수요는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그 투자 그룹이라는 것이 자산운용사들입니다. 이런 기관들은 말 그대로 상당히 이제 그 자본 수익을 추구하는 그 투자 기관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채권하고 환율에 민감하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채권은 동일한 국가 신용 등급 국가 중에서 채권 금리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예, 하지만 기준금리의 하락 속도가 상당히 좀 완만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차익 기대는 상당히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보다는 사실 우리나라 원화의 이제 강세가 되는 그 속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치중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원화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물론 뭐 외국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외국의 자녀들 유학 보낸 분, 여행 가는 분 이런 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특별히 외국인 자금의 흐름들이 중요하고 수출 기업이 중요한 건데요. 그 오현석 위원님,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 앞서 이제 우리가 좀 저평가돼 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죠? 저평가, 고평가, 뭐 원화 뭐 떨어지고 어쨌든 더 우리가 환율이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국내 전문가들이나 펀더멘탈은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게 봅니까 시각이? 예,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그 정부의 그 적자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재정이 괜찮다. 예. 그 정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 그 부채, 소위 말해서 이제 총 부채라고 얘기하는데요. 총 부채 비율로 보더라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고 앞으로 경기가 상당히 좀 안 좋은 기간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충분히 이제 부채에 대한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환율이나 그 국채에 대한 이제 상환 능력 건전성에 대해서는 이미 합격점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김주영 팀장님 앞서 적정 환율 얘기도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원화가 강세로 간다, 환율이 떨어진다. 제일 먼저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된다는 건데요. 기업들이 느끼는 그 환율 수준은 어느 정도가 위험한 수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이 이제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대표적인 수출 산업,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이제 전자업종, 그러니까 IT 업종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내 그 자동차나 이제 전자업체들이 당초 연초에 내세웠던 올해 이제 환율 목표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화가 절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겠냐라고 됐는데 대략적으로 한 1,100원에서 1,130원 정도를 이제 내다봤었습니다. 아마 지금 수준에 이제 어느 정도 예측력 있게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당 기업들의 뭐 주가를 보거나 시장을 보면 환율의 움직임보다는 주가는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동안 어느 정도 예측했던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주가에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예상외로 1,100원 이하로 이제 급격히 떨어지거나 추가적인 절상이 되면
이제 이들 기업들에 대한 뭐 주가든 아니면 기업의 이익이든 이런 것들이 좀 피해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지금 내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 시장에 갖는 것들은 한 1,100에서 1,130원 정도가 국내 업체들이 지금 감내할 수 있거나 예측하고 있는 범위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앞으로도 이제 환율이 계속 떨어지느냐, 원화 강세 현상이 이어지느냐, 외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가 긴급 서베이를 좀 해봤는데요. 김효진 캐스터가 서베이한 내용을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증권사들과 경제연구소는 내년과 4분기의 환율 동향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의견 한번 들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1100선 깨질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경상수지와 외환 수급 여건, 그리고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을 그 이유로 꼽았는데요. 그럼 증권사 의견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신 경제연구소 의견 먼저 보겠습니다. 4분기 환율 전망치 1,095원 꼽았는데요. 경상수지에서 불황형 흑자긴 하지만 흑자는 흑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외환 수급 여건과 우리나라 균형 환율 수준 고려했을 때도 정상적인 과정으로 원화 강세 기조로 돌아설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삼성선물 리서치센터 의견입니다. 원화 강세에 대한 의견은 공통적인데요. 상대적으로 조금 보수적인 수치 제시했습니다. 4분기 전망 밴드는 1,080에서 1,130원 선 제시했고요. 내년은 1,050에서 1,15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근거는 다른 증권사와 비슷한 의견인데요. 미국 경기의 상대적 호조로 환율 하락은 매우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KDB 대우증권 의견 보겠습니다. 4분기 환율 전망치 1,080원 제시했는데요. 내년에는 1,090원 제시했습니다. 선진국의 유동성 확대와 한국의 신용등급 상승이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마지막은 NH농협증권 의견 보겠습니다. 4분기 1,095원, 그리고 내년에는 1,060원 제시했는데요. 내년에 원화 강세 기조가 더 심화될 것이란 의견을 내놨습니다. 시장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아직 투자 심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유로존 위기가 완화되고 있고 미국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전망치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동양증권 김주영 투자전략팀장, 삼성증권 오현석 채권분석팀 연구위원 두 분 함께 계속하겠습니다. 이 원화 환율 변수가 대단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주목해서 들어주시고요. 저희가 또 주식시장 영향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우리 오현석 위원께 향후 환율 전망, 또 당국의 스탠스도 중요합니다. 이 얘기 좀 듣고 나서 김주영 팀장님께 증시 영향 넘어갈게요. 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최근에 이제 환율의 추이와 관련해서 네. 그 통화정책적으로 좀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올 2분기, 3분기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는 주로 이제 가계부채가 좀 많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3분기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환율의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환율에 대한 통화정책적인 대응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기준금리가 앞으로 경기가 상당 기간 좀 좋아지더라도,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는 그런, 결정은 좀 나오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계속 이렇게 환율이 완만하게 그 변동성이 낮은 상태에서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라면 한국은행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감안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미국의 IB들이 그 전망하고 있는 QE3, QE4의 그 규모는요, 한 2014년까지 우리 돈으로 한 2,500조 이상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유동성이 공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털이 상당히 그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량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달러가 계속 유입이 될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기조적인 그 환율의 상승은 저희가 볼 땐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연말까지의 흐름이나 속도를 보면 저희는 한 1,080원 내외 수준까지 계속 환율이 하락하지 않겠는가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주영 팀장님,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환차이익 부분에서나 외국인들의 좀 매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좀 매수가 주춤한 것도 그 요인 아니냐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의 어떤 매수가 조금 둔화되거나 네. 순매도하는 부분들은 환율의 영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환율
때를 놓고서 어느 구간에서 순매수를 하고 어느 구간에 순매도를 했냐라고 좀 나눠서 보면 네. 사실상 1,100원에서 1,300원 사이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순매수했던 구간이고요. 그 아래쪽이나 그 위쪽에 되면 사실상 순매도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100원이 하나 이제 분기점처럼 이제 여겨지긴 하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볼 변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국내 증시 자체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로 이제 대체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주가 수익 비율하고 환율을 같이 놓고 봐야 정확한 매도 시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주가 수익 비율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로 매수했던 구간은 8배에서 10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10배가 넘어가면 이제 가격이 비싸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8배 아래쪽이 된다는 거는 워낙 글로벌 금융시장 또는 국내 증시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싸지만 못 사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가격이 한 8배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5% 정도 경험적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가 더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본다면 환율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폭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이익 실현 내석에는 국내 증시가 갖는 밸류에이션의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수 우위 기조로 좀 더 가져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앞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했지만 추가적인 원화에 대한 절상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재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추가적인 이익이 되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 전환한다는 어떤 방향성의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매수 우위 관점에서 대응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환율 하락, 원화 강세가 나타났을 때 업종별 명암이 어떤지 김 팀장님 좀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이론적으로는 이제 뚜렷합니다. 네. 저희가 수출 관련 업종들, 대표적인 자동차가 IT가 원화가 추가적으로 강세가 됐을 때 이제 부담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업종이고요. 반대로 이제 수혜가 되는 건 내수 업종들 또는 항공, 여행. 그다음에 뭐 음식료 업종 이런 거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키는 환율이 어떤 방향성을 띠는가 보다는 이제 속도의 문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이 추가적으로 절상이 되든 절하가 되든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수혜 업종과 피해 업종이 구분 없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완만하게 진행되는 반대로 이제 완만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수혜 업종과 또 피해 업종을 나눌 필요가 없이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에 호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 보는 관점은 환율의 방향성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나누는 것보다는 환율의 어떤 진행 방향 속도에 따라서 주식의 보유중을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를 결정하신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원화 강세 환율 하락과 관련된 전략을 두 분께 좀 듣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전략이나 또 종목별 전략까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오연석 연구위원님 먼저요. 예. 일반인의 어떤 그 직관과는 좀 다르게 네. 그 원화가 강세가 되면 대체로 이제 주식의 이제 그 지표가 좀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제를 수출 위주로 우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좀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는데요. 다만 이제 이렇게 환율이 원화가 강세가 진행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소비가 얼마나 더 개선이 될 수 있는지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말하자면 지금 상당히 경기 둔화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환율이 이렇게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것만으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느냐, 과거처럼 지수가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조금 좀 신중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이제 성장 정책이 상당히 좀 전환이 되고 있는 분기점이라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말하자면 앞으로는 향후 한 3, 4년 동안은 우리나라의 지금 내수 경제 그리고 서비스업의 펀더멘탈을 상당히 좀 개선시키는 이런 정책들이 좀 많이 좀 제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수 기업의 비중을 좀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 투자자들의 이제 국내 채권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채권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상당히 좀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주영 팀장님께서도 우리가 오늘 환율 얘기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장 투자 전략 짧게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금융시장 환경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성장에 대한 기대는 미국 중심으로 좀 더 올라가고 있고요. 또 유로존은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마련이 되면서 리스크 수위는 위기 직전 수준까지 거의 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국내 증시 전망은 점진적인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실점이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높여지는 우려되는 상황이긴 한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단기간에 1,100원 이하로 급격하게 절상되는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환율 변수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결국 3분기는 실적 호전주
그러니까 결국 3분기에 이익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업종에서 좀 더 승산이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3분기에 실적 원료도 대표적으로 꼽는다라고 하면 디스플레이, 전자 부품, 그다음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금융 쪽에서는 이제 증권 업종이 좀 더 유망한 업종으로 좀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이슈 진단 김주영 동양증권 투자전략팀장, 오현석 삼성증권 채권분석팀 연구위원 두 분 아주 귀중한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